최경영의 외신 브리핑. 감사히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칠레에서 원래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결국 취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시위가 국제회의 개최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단언해왔던 칠레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다음 달 16일과 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이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와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릴 계획이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포기한다면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 항상 자국민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이펙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협의체인데요. 이번 회의 기간 중에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과 관련한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중국이 마카오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장소 변경에 대한 공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아예 안 열리는 것은 아니고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 한일 정상이 과연 만날까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 24일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도 이 만남에 대한 희망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있다는 입장과 또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11월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이 다음 달 3일과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돼 한일 정상이 모두 참여를 하지만 회담이 열리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 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12월 하순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은 양국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터키와 관련한 제재안과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미국 하원이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군사 공세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이 터키 고위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재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게 준 면죄부를 비판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이 공화당은 쿠르드족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터키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차원이 굉장히 좀 다르죠. 네. 예. 이 양당의 동상이몽과 또 이 동상이몽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외교 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동시에 미국 하원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405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1차 대전 후 사라진 오스만 제국의 후손격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는 역사적 법적 근거가 없고 의미 없는 정치적 조치라면서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AFP 통신은 이 같은 결의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하원은 결의문에서 아르메니아 종족 학살을 포함한 종족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활동에 미국 정부를 관여시키는 노력을 배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먼저 오스만 제국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1299년부터 무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유럽,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교적 지역 자치를 인정하고 종교에도 또 관대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제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종교적 다툼이 발생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난민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본인들이 쫓겨난 난민들 스스로도 불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옮겨간 곳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과정에서 또 그리스가 독립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혼란이 가중되자 1915년부터 1923년까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시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방치해 죽게 만드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네네. 물론 이에 대해서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는 이거는 전쟁 중에 벌어진 비극적인 쌍방 충돌의 결과일 뿐이고 오스만 제국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르메니아인을 겨냥해서 학살을 자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숨진 아르메니아인의 규모도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방 국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터키를 공격하기 위해서 150만 명이라고 부풀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에서는 이 기독교인이 다수여서 아르메니아가 좀 타깃이 된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사실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점에서 이 단순히 종교적 학살이라고 할 수 없고요. 네네. 물론 1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학살당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좀 대표적으로 내세워지긴 하지만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좀 주목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쿠르드족이라든지 시리아 정교회인들 또 그리스인, 아인들까지 수십만 명씩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했기 때문에 네. 이들 나라들 현재까지도 터키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터키의 주장처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터키는 유럽이나 미국 역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수많은 아시아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대량 학살을 자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니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왜 터키를 공격하느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쿠르드족이 이 미국에게 배신당하는 걸 보면서 강대국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본인의 네.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참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이 이제 당한 상황을 좀 보면서 네.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그 오스만 제국 이외의 다른 제국들이 또 그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를 좀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어느 시대나 그런 상황은 비슷하게 일어났다라는 걸 또 이번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군대가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친일 러시아계 주민들의 수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9일 외신들은 일제히 루간스크 지역 졸로테 마을에서 양측의 철군 절차가 시작됐다는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국영 언론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이 바딤 프리스타이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철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참여하는 회담이 다음 달 열릴 수 있다면서 예비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말해서 평화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지도자가 모여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양측 병력의 철수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일정 부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등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대 시위나 반발도 여전한 상황인데다가 이 러시아 역시 회담에 진전이 없다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어서 평화회담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환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만시에서 자주 다뤄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 환경상을 거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툰베리 하면은 세만시에서도 이제 인물로 다룬 적이 있죠. 네. 스웨덴의 기후변화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이 북유럽 5개국의 영내 협의 기구인 북유럽 이사회가 매해 수여하는 환경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한 툰베리의 대리인은 수상자가 발표되자 이 툰베리가 환경상과 상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유럽 이사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환경과 기후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툰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기후운동에는 또 다른 상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현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과학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 주지 말고 북유럽이 좀 앞장서서 환경 보호에 나서라. 그리고 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네. 이 툰베리 하면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참고로 툰베리와 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며 자신의 재능으로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등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상인 국제 앰네스티 양심 대사상의 올해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네. 6월에 이 상을 받을 때만 해도 영광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 하나 받았으니까 더 이상의 상은 필요 없고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환경 운동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는 이런 소녀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고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